조금 제 발표 배경 설명을 조금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큰 내용은 없고요. 배경은 저희 오늘 인문한국 인문사회연구소 협의회하고 성과확산센터가 이제 아마 주축이 돼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이제 강원권에 있는 인문사회연구소 협의회 쪽 선생님들이 좀 발표를 하셨지만 다 아시다시피 인문한국이 이제 인문사회연구소 협의회와 가장 가깝게 있고 인문한국이 또 인문한국은 아까 유지영 선생님 발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을 하면서 지역 인문학 연구센터를 아예 개설을 하도록 그리고 인류형의 경우는 연한 1억에서 2억 정도의 사업을 지역 인문학 사업을 위해서 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이유형 연구소들은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연구 아젠다들도 각자 있지만 지역 인문학을 저희가 그러니까 길게는 10몇 년씩 했던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인문한국을 이제 했던 팀들이 또 우리 강원대학교의 인문과학연구소가 그거 하다가 이제 비슷한 아젠다로 계속 이제 인문사 연구 사업하고 있고 한림과학원도 작게는 사회확산 사업과 지역인문학센터 운영 경험이 있고요. 생산연구소는 아젠다 자체가 거의 지역인문학 자체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제 한림대학교의 일본학연구소하고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가 또 지역인문학센터 경험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역에서 하는 걸로는 그동안 했던 성과들이 축적이 되면서 올해 한 5월부터 이렇게 예를 들면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수도권 해가지고 지역 인문학센터들이 좀 각자 네트워킹을 하고 성과를 교류하고 앞으로 이 지역 인문학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아젠다 사업을 수행하다가 부차적으로 지역 인문학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지금은 분리시켜서 하자는 얘기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런데 이번 분을 어떻게 그럼 준비하고 대비할 것인가를 조금 아마 권역별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강원권에서도 그런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그런 자리에 또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인문사회연구소 협의회 같은 경우도 계속 지역에서의 활동들을 다 아젠다와 겸해서 해왔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 이 지역 인문학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도 약간 홍보도 하고 또 같이 모색을 하고 그런 자리가 좀 되었을까 싶어서 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강원권 인문한국 연구소의 이제 지역 인문학센터 성과고요. 좀 전에 이제 우리 생산연구소 발표가 거의 지역 인문학 크게 해주셔서 생산연구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림대학교가 일본학연구소가 그동안 지역 인문학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가 지역인문학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 한림과학원이 지역인문학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저희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지역인문학은 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오늘 좀 마침 허은 원장님도 와 계시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좀 정리한 제 개인적인 어떤 소회라 그럴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림대 일본학연구소는 인문한국 인류형을 했고요. 아젠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근데 인류형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은 1억에서 2억 정도씩 사업을 했던 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지역 인문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보통 지역 인문학 한다 그러면 되게 그냥 쫙 나오잖아요. 프로그램이 시민 대상으로 강좌 몇 개 열고 독서 클럽 지원하고 등등인데 여기는 아예 강원도 교육청이랑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도서관들이랑 사업을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자생적인 소그룹을 지원하는 인문 독서 클럽 활동을 지원하는 걸로 큰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 교사 활동 지원, 지역 자율 모임 지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교육청 도서관 서점 등 이런 균등화되어 있는 강원도 전역에 그걸 커버해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아동 지원을 생애 주기별 인문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학생 독서 여행 지원을 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기간이 3년이나 돼가지고 이게 아주 대면으로 활발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강원 학생, 강원 인문학 여행, 책 독서 클럽 지원, 대학생을 위한 현지 교육 이걸 이제 교육청과 연계해서 했다는 게 큰 일이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돈을 못 쓰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고요. 지역 소규모 임기관 예를 들면 이제 지역 서점과 연계해서 동네 인문학, 교사들의 인문 여행 그 외에도 이제 지역 아동센터나 하나원 군부대 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소외 지역에서 인문학 활동들을 했고요. 굉장히 성과가 있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아주 추천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총리상도 받았고 교육부 장관상도 받았고 강원도지사 표창장을 여러 받았는데 아쉽게도 지금 일본학연구소는 이제 10월에 이제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지금 탁 그냥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대표 활동들을 좀 잠깐 예시를 들었고요.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상당히 독특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지적 기반 성찰과 21세기 한국학의 전망 이 아젠다 사업은 당연히 연구 사업을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지역 인문학 사업을 여기서도 고민은 되게 많이 했다 그럽니다. 연세팀도.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고서는 약간 다른 방식을 잡았습니다. 한국학 연구의 성과, 이제 한국학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대중들에게 시민들에게 잘 먹힐 수가 있잖아요. 다른 좀 독특한 아젠다보다도. 그래서 한국학 연구의 성과나 아젠다를 문화 콘텐츠로 재성을 해서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그래서 여기는 되게 강좌 플랫폼을 만들어서 영상물로 찍어서 돌리는 활동. 그러니까 일단 강좌를 많이 열었고 그 강좌를 콘텐츠로 개발, 영상 콘텐츠로 개발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뭐 당연히 단체 기금과 협업이 있었고 소외계층의 지식 차이를 해소를 위한 노력도 당연히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많이 한 게 대중 강연과 영상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한국학 관련 강의를 했고 그것을 영상으로 남겨서 유튜브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뭐 한국사 인물열전, 풍경, 고전향연, 뭐 인문학 월경, 근대한국학 강좌에서 몇백 회씩 강의를 했고요. 그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거의 100편에 가까운 영상들을 하거나 내지는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줌 회의를 하거나 줌 강연을 하거나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당연히 지역 단체나 기관과 협업이 있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주니어 인문학교나 인문학 캠프, 시민 인문학교 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교양 총서나 소식지 등을 발간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활동들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공 같은 경우에 방금 두 연구소들은 인류형들이었어요. 그래서 1년 예산이 거의 1억 단위로 썼던 거고요. 저희는 2유형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제 팍 줍니다. 한 많이 써봐야 사업비로만 한 2천만 원 정도 되게 이렇게 썼고 저희는 그러니까 뭐 지역을 강원도 전역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되게 춘천에서 기존에 해왔던 독서 모임이라든지 시민 강좌 그다음에 조금 이제 여기 심혁주 선생님이 주도를 해가지고 좀 실험적인 걸 했습니다. 뭐 저희는 이제 지역경과 연대에서 실험적인 활동을 했고요. 책 읽는 춘천이라고 여기는 이제 독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이제 법인까지 된 건데 이제 여기를 지원을 그냥 많이 했고 그 외에 이제 고정 강좌를 하거나 내지는 뭐 이런 지역의 인문학 단체랑 이제 역사 강좌를 하고 저희가 좀 이제 보람이 가장 있었던 건 소외계층과 함께 실험적 인문학 프로그램에서 삶의 기술학교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과 같이 그리고 우리 생산연구소도 올해부터 같이 했습니다. 자폐아들과 함께 디지털 교환교육 아까 잠깐 유 선생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창의 교육을 한 거는 참 보람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미혼모들을 위한 이렇게 목공이나 요리 체험을 한 것도 여기 이제 한살림 춘천이랑 같이 했는데 아주 인상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예, 뭐 저희도 뭐 이러저렇게 활동을 다양하게 했고요. 생산연구소는 아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뭐 생산연구소도 이렇게 당연히 지역인문학센터가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구체적인 활동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지원 자체가 뭐 1억에서 막 2천 단위로 이렇게 굉장히 크고 포괄 대상은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뭐 아젠다하고는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요. 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젠다가 예를 들면 저희는 아젠다가 개념사인데 개념사를 가지고 지역 인문학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생사학이나 무슨 한국학 이런 거는 이제 지역 인문학 활동이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규모에 따라서는 예산에 따라서 강원권이 될 수도 있고 뭐 온라인을 타면은 이건 전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업 특징들은 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대표 성과가 독서 모임, 인문 여행, 뭐 여러 가지 인문 교양 강의, 장애인 미혼모 프로그램, 뭐 이런 교육 상담 활동 이런 거 있어서 하여튼 여러 연구소들이 다양하게 강원권 전역의 경우 춘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굉장히 큰 경험이고 좋은 건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지속하고 개선해 나갈 건가 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 인문왕국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셨던 여러 강원도에 있는 연구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지자체라든지 그다음에 뭐 도서관이나 박물관 이런 데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제가 페이퍼를 좀 마련했는데 요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린 연구소들이 지금 모였잖아요.
강원 거는 비교적 많이 탔어요. 예를 들면 인문왕국 하더라도 강원 거는 한 대여섯 개를 지금 타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인문왕국 동네에서 충청 거는요 딱 2개 했습니다. 하나는 금강대하고 하나 1개 했나? 하여튼 뭐 무슨 이상하게 충청권이 인문왕국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럼 충청도 분들은 이런 지역 인문학을 연구소에서 하는 고급한 프로그램 못 받는 거잖아요. 연구소 프레임과 연결이 되면은, 연구소에서 한 프로젝터와 연결이 되면.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래갖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연구재단에서는 지금 다시 인문왕국이 3.0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지역 인문학을 붙인다는 말도 있고 안 붙인다는 말도 있고, 이게 좀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붙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소들이 프로젝트를 따냐 마냐에 상관없이 적어도 도 단위별로 균등하게 이런 권역센터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프로젝트하고 상관없이 권역센터가 뭐 예를 들면 요번에 이제 저희가 강원권 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 센터 만들고 저희하고 생사학하고 일본학하고 근대 한국연구소, 뭐 오늘도 왔던 삼척이나 이런 데 같이 하면은 그 연구소들이 뭐 한 7, 8개 정도 프로젝트 수행한 경험이 있고 지역학 활동을 했던 연구소들이 모여서 권역발 센터를 만들고, 그 센터가 자기 권역에 맞는 이런 그 신축적이고도 탄력적인 그런 사업들을 해서 전 지역이 포괄돼야지. 제주도는 뭐 이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가 한데 없은, 제주도는 지역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를 뭐 경험하거나 연구소가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역 참여 기관들이 자신들의 권역에 알맞는 특성을 고려한 신축적인 운영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다. 예를 들면 강원도는 수도권하고 전혀 다르죠. 공간이 넓고 인구 밀집도 작고 뭐 사람들은 굉장히 노령화돼 있고 참여 대학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한 신축적인 어떤 지역 인문학 사업들을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강원권은 강원권대로, 뭐 제주도면 제주도대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프로젝트 많이 하는 대학 연구소를 가진 곳에서만 지역 인문학이 전개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균등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지역 인문학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일반 연구 사업할 때하고는 이 돈도 좀 다르게 써야 되고 사람도 좀 달라져야 돼요. 조금 더 이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보다는 조금 더 발품을 좀 팔고 지역 기관들도 좀 만나고 또 그리고 아무래도 인문학 주제로 보면 약간 실천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 운영 실무위원 연구 행정 인력이 좀 따로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소 사업, 연구 사업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 프로그램 장비 지원 등등에서도 돈 씀씀이도 다르고요. 그래서 행정 기준, 예산 기준, 뭐 연구 인력 요게 약간 좀 달리 갈 필요가 있다. 아마 다들 이 부분 동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 지역 인문학 하다 보니까 우리 뭐 많은 연구소들,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 그다음에 문화기관, 도서관이나 박물관,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과의 연대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됐건 그런 데하고 점점 쌓여가면은 결국은 이 기관이 인문학, 지역 인문학을 진흥하는 책임성 있는 공공기구가 되고, 저는 요번에 이제 좀 이거와 관련해서 무슨 예를 들면 저도 결국은 이걸 하다 보니까 뭐 춘천의 인문복지, 뭐 책 읽는 춘천을 위한 정책 이런 걸 저도 계속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공부하는 거와 달리 이제 다른 형태의 약간 직업을 고민하게 됐는데, 요번에 책 읽는 춘천 정책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재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독립적인 재단. 이게 그래서 뭐 독서를 하건 아니면 이런 우리가 실천 상담 이런 치유 인문학을 하건 아니면 여러 가지 재단 형태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와 이런 그 인문 연구소 내지는 뭐 하여튼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 재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가장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요. 그런 다음에 뭐 이건 마지막으로 하다 보면은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쭉 봤듯이 이렇게 다양한 독특한 형태들로 하는데, 요거는 당연히 교류가 활성화돼야 되고 프로그램이 서로 조정이 되고 또 배울 수 있고 하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무슨 사업을 하든지 미디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까지 제가 어찌됐건 저희도 이제 내년 2월에 끝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일본학연구소하고 근대 한국학연구소는 이제 끝났습니다. 올해 10월로. 그래서 이제 권역별 요 사업이 앞으로 지금 교육부에서는
인문 거점 연구소를 아마 인문한국 3.0으로 설계를 하는 것 같은데, 그와 더불어서 기존의 지역 인문학 센터는 어쨌건 따로 하겠다는 게 지금 추세인 것 같은데요. 따로 하되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성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예산과 인력을, 특히 인력 부분을 정확하게 마련한, 행사 위주로 가는 거면 안 됩니다. 행사 위주로 가면은 뭐 인력 마련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력을 좀 이렇게 지금 현실에 맞게 하는, 그래야 이제 또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지금 활동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일본학연구소나 활동이 끊어진 곳에서의 적어도 지역학에서의 경험들은 같이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